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선화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충남교육청 본청 오늘 업무 보고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본청은 주로 이렇게 이제 업무 기획을 하시고 그런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자료는 2024년부터 2028년 교육지원청별 학생수 변화 추이를 이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4년 대비 2055년 증감 비율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5년 대비 2028년 증감 비율을 이렇게 좀 데이터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제 지역 교육청별로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니까요. 금산 같은 경우는 2025년 대비 2028년 증감 비율이 마이너스 19.9%더라고요. 학생수 변화 추이가. 그리고 부여가 마이너스 18.9, 공주가 마이너스 15.4, 그 다음에 태안, 청양, 논산, 계룡, 서천, 보령, 당진, 서산, 홍성, 천안, 예산, 아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게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028년 학생 수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산만 2025년 기준 2028년 대비를 보니까 7.4%로 아산만 이렇게 증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감소를 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이런 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서두에 급속하게 이제 지금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면 이게 이제 지역 소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로는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교육청은 또 지자체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그런 관점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교육청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육적인 예.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부분은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부분, 또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또 지자체와의 관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국부터 37쪽이요. 그부터 말씀 한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4년 대비 달라진 점 보니까 충남 마을 교육 공동체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정책 연구를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정책 연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마을 교육 공동체가 이제 교육 행복지구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기를 운영을 했고요. 그 1기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부터 27년도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2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2기가 26년도하고 27년도 후반기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연구 유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3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또 비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학생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실천하는 마을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그 저기 달라진 점 밑에 강조 예, 부분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마을에 제 지역구가 천안의 송환 직산 입장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가보면 마을에 아이들이 없는데 여기 보면 마을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지금 그걸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그 마을 학교 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하고 또 마을 교육과정하고 같이 그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그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그 마을 안에서 마을 교육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조정을 해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쪽에 38쪽에요. 혁신학교에 대한 미래형 학교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일몰이 있는데요. 혁신학교 학부모 협의체 지원 사업이 일몰됐다라고 일몰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학부모와 통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원 사업 자체를 일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기존에 이제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협의체를 별도로 해서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학부모회 거기가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제 추진한다 그런 뜻으로 일몰이란 말을 제가 이원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40쪽으로 넘어 40쪽에요. 거기 보면은 그 대비 달라진 점 보면 단위학교 갈등 업무 지원 중심 학교 전담기구 운영 사업 확대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 학교 전담 기부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4개 시군교육청에 되어 있는 그 학교 지원센터 예. 그 부분을 저희 이제 학교 전담 기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일선 학교에서 그 부서별 또는 어떤 그 직종별 약간의 그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학교 지원센터 공통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 지원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예, 여기 지금 이 부분은 그 학교 자체 내에서 업무 가지고 갈등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예,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7쪽이에요. 47쪽에 보면은 거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신입생 같은 경우 22명에서 21명으로 이렇게 감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초등학교 신입생은 26년도에 예. 20명까지 낮추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해가지고 23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한 명씩 이렇게 줄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신입생은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차원이 2학년 올라가면 또 다시 또 학급당 인원수가 또 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수용 계획상 학교 그 교실 여건상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건 있습니다. 교사들 그 증원 인원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신입생을 20명으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학생이 초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유치원에 있을 때 그 학생 수가 그 좀 작은 규모의 학생 수가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왔을 때 학생 수가 뭐 20명, 30명 이렇게 많았을 때 그 적응적인 문제가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에 한해서만 저희가 26년까지 20명을 좀 낮춰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여건 부분이 좀 적정하지 않아서 그 2학년 올라가서는 그보다 늘어나는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저희가 초등학교가 동치역 28명이거든요. 그래서 최대 2학년 올라가면 최대 동치역 같은 경우는 28명까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교사 수급하고 관련이 돼서 그런 게 아니구만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 신경희 국장님,
예, 73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3쪽. 73쪽에 거기 73쪽 그 충남 온라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네. 예, 며칠 전에 거기 담당하시는 장사님한테 네.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예, 예. 이게 충남형 온라인 학교가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이런 맥락에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에서만 이렇게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님 아까도 김은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셨구만. 네네. 아,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때 몇 월 달에 그 교육위원님들하고 네 분 교육위원님들하고 일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방문을 해봤더니 거기도 온라인 학교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하고 같은 개념인 줄 알고 여쭤봤더니 이게는 이제 그 저기더라고 뭐냐면은 그 지금 저기 고교 학점제, 네네. 고교 학점제를 네. 보완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부적응해서 예. 나가는 비율이 거의 한 10%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집의 사건이요. 예, 10% 정도가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네. 되게 되면 이제 공교육 자체에서 제도권 자체에서 이제 저기 손 댈 수 없고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거기 일본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학교의 개념이 학교 이렇게 나간 온라인 학교 시스템을 선호를 해서 아이들이 이 시스템을 희망을 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나가가지고 저기 개인적으로 그런 시스템인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루 정도 학교에 오고 그리고 1년에 한 74단위 하면 이렇게 이수하고 그런 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재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자체에 가는 것 자체도 많이 좀 학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육 자체도 또 불신하는 저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온라인 학교 개념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교학점제의 온라인 학교는 시간제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은 일본의 N 고등학교 네트워크 하이스쿨 같아요. 네. 온라인이죠. 네. 그런 종류가 조금 몇 개, 서너 개 있다고 들었고요. 네. 이걸 알면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머리를 탁 치는 게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학교 밖 아이들을 그렇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23년도 작년 건 안 나왔는데 한 0.8%? 0.8% 전체 학생 대비 0.8%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퇴를 비롯한 갖가지 사유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유아무야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저도 이제 장사님이랑 좀 찾아보니까 한 학기에 5번만 출석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N고등학교가 이지매로 좀 피해를 당했다든지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5번 정도 졸업하고 또 개설교과의 특징적인 점이 직업 특성 댄스라든지 보컬이라든지 이런 쪽의 아이들을 학교 밖 아이들을 끌어서 학령은 아니지만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각종 학교 비슷하게 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예, 교육장님도 국장님도 그거 연구를 해보셨구만요. 아니 굉장히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방법도 학교폭력으로 아이들이 재택학습하는 아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나 어디를 가고 거기도 흡수되지 않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길을 열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어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공교육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선한 형태의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8쪽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늘봄 학교, 네네. 늘봄 학교가 대학 전문기관 연계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6교에서 434개로 올해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수를 말합니다. 예. 대학과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는 학교. 대학- 대학 수가 아니고. 글쎄요. 그 예. 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대학에 학교로 들어오게 와야 되겠죠? 학교로 직접 학교 들어오겠죠? 교수님이 부여 같은 데는 직접 음. 가서 강의도 강의 수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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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쪽이에요. 네네. 거기 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79쪽에? 아, 네네. 예, 79쪽. 예, 예, 그 예. 2024년 대비 달라진 점에 예예. 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 분리 운영으로 학생 예, 수요 예, 맞춤형 예. 프로그램 강화. 이게 네네. 지금 학교에서는 그 저기 뭐야 외부 들어오는데 이게 저기 분리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거는요, 개념인가요 이게? 이건 뭐냐면 늘봄학교가 전년도부터 되면서 초, 중등 방과후에 초등 방과후가 있고 중등 방과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초등 방과후가 늘봄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흡수가 돼서 초등 방과후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늘봄으로 이렇게 이름이 다 정리되고 그러면 중학교 방과후를 안 하겠다는 거냐가 아니라 중등 방과후로 별도로 분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하는 학교도 있고 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향후에는 직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다라고 직영으로요? 보시면 됩니다. 직영으로 간다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를 위탁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향후에 이거는 늘봄과 중등이 방과후가 분리됐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위탁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다 줄어들고 학교 자체로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 자체로 한다는 거는 학교 그 선생님들도 일부분 참여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중등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네, 앞으로 네, 이제 네, 네. 예. 첫 번째 질문 그냥 이 정도에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다시 네, 두 번째 이성재 질문 의원님,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